살다 살다 보니까요. 참 똥삐라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북한에서 보낸 오물삐라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각종 쓰레기나 오물 이거를 담은 삐라를 전면적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를 해서 오늘 지금 오전 현재 150여 곳에서 일단 발견이 됐습니다. 뭐 쓰레기라든지 그다음 분뇨라든지 거기에 무슨 뭐 썼던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담배꽁초도 것들을 있대요. 담배꽁초 뭐 온갖 쓰레기를 다 넣어서 풍선을 이렇게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날려 보내서 전국적으로 다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발견된 이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에 출동해서 지금 수거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정말 북한이 이제 자기들 뭐 우리 그 북한으로 뭐 전단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해상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 맞대응으로서 오물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 부상이 지난 26일 날 담화에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이를 수거하는데 어떤 공력이 드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바로 이 똥삐라들이 지금 뿌려졌습니다. 물론 뭐 일단 그렇게 해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좀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삐라를 이용해서 풍선을 보냈을까? 만약 여기에 생화학균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건 사실상 뭐 이게 무력 침공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무슨 생화균 뭐 이런 것들을 묻혀갖고 보냈다면은 그 살상용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진짜 사실상 이 전쟁이 발발해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뭐 이런 네. 건데 그렇게까지 모험적인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도 이제 이 대북 풍선 우리 쪽에서 그 대북 활동가들을 특히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많이 보내는 그게 굉장히 아팠잖아요. 네. 아팠으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군사정찰 위성 2호기 그 발사 실패에 따른 뭐 이런 것도 좀 이걸로 좀 덮어보려고 하는 뭐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뿌려봐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누리냐가 이제 파악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어떤 것을 실어 나를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삐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항적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삐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려놓으면 저공을 한참 높이 갔다가 또 이게 잘 포착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상층에서 뭔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아마 앞으로도 우려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북한이 이렇게 또 이 소위 똥삐라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5개 법에 대해서 어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지원법, 그다음에 이 그 전세 사기 지원법 뭐 등등 해서 5개 법안에 대해서 어제 단독 처리를 했는데요. 조금 전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세월호법, 이 세월호법은 이번에 그 세월호 그 희생자들, 그 유족들 의료 진료를 5년인가요? 더 늘려주는 기간을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민주화 이공자법이라든지 농업회의소법이라든지 한우산업지원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이 법안들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또 우리 국채를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내일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폐기가 되는 그럼요. 이런 단계를 밟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자꾸만 이제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 이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참 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이번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주택 도시기 재원 기금 재원으로 이거를 이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 채권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정부기관 LH 이 정부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현금화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이 기금이 이번에 쓰이는 게 한 1조 원 이상 지금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필요한데 근데 이 지금이 여유자금이 원래 49조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 지난 3월 기준으로 13조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각종 여러 가지 정부가 뭐 피해자들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원래 어디에 쓰냐면요. 우리가 주택 청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약을 해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해주는 그런 자금인데 이게 전세라 사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좀 피해자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프고 이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간의 거래를 정부가 이걸 보상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악용이 예. 많아지고 저게 이제 선 지원하고 후 회수 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먼저 피해 금액을 정부 재정에서 먼저 지원해주고 정부가 저거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받아갖고 나중에 회수한다 그러는데 회수율이 100%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토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주택들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낙찰받을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쪽으로 길을 터주겠다 하는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억울하다고 모든 거를 국가 재정에서 해주면 이게 개인 간의 거래 이게 정말 악용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전세 사기범들이 더 날뛸 겁니다. 더 날뛰죠. 왜냐하면 봐라 정부에 지원해 주니까 그냥 사기 당하고 당신들도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분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그걸 또 정부 예산으로 해줘야지 아픔을 눈물을 닦아줘야지 당연히 눈물을 닦아줘야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돈을 통해서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청약저축으로 해서 집을 구하겠다는 분들의 돈을 빼서 전세 사기에 지원해 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물건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네. 계약자로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살펴보지도 않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갖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갖고 전세보증금 못 받게 됐다. 우리가 왕왕 그런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좀 사인 간의 거래인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인 간의 거래 근데 서로 그럼 자기 책임 원칙하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체크 못한 거. 그럼 그거는 또 이제 이쪽 그 당사자가 불충분했던 거죠. 네네. 이렇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기를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계심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피해가 또 민주화 유공자법 같은 경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게 유공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권 아니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600번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는 국회대로 또 권한이 있죠. 또 대통령대로 권한이 있는 거고 그걸 쓰면 되고 특히 이렇게 매번 단독 통과해서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권 많이 행사한다고 해서 비난받는 일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죠. 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5월 29일 바로 21대 국회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밤 12시면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시 22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전 의원이 되게 되겠고요. 21대 국회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정말 제가 오랫동안 국회를 취하게 왔지만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안 통과율도 36%인가요? 최저입니다. 정말 법안도 통과도 안 되고 온갖 정말 뭐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감독님 쭉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참 여러분도 아마 지난 4년 동안 이게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정말 무리한 입법들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통과시켰죠. 자, 이 법안보도 보면 법안 발의가 25,855건이었는데 처리 건수가 9,4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36.6% 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과 안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24명이 결국 청문 보고서 없이 결국은 임명되는 이런 사태를 겪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참 온갖 희한한 일들이 많았죠. 코인 투자에서부터 뭐 항상 시위나 뭐 농성 뭐 이런 것들이 국회 내에서 계속 있어 왔고요. 후쿠시마 오염 사태라든지 뭐 저렇게 대통령 앞에서 프랭카드를 드는 의원이 있질 않나. 또 저렇게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큰절을 하는 참 저런 모습도 보여진 것도 있었고요. 참 그리고 또 저렇게 자기가 직접 찍은 거를 저렇게 찍어서 올리는 참 저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참 저게 개딸들한테 비난 안 받으려고 저렇게 직접 찍어서 저렇게 나중에 올리는 자 나는 부표 던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지켜봐 왔습니다. 이게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그거 한 거죠. 예, 작년 9월이었죠. 예. 참 이런 국회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는데 막을 내리면 조금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30일부터 구성될 22대 국회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참 22대는 최악이 아니고 최최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막 딱 그런 표현인데 야, 이 보니까요. 이 지금 21대 이 민주당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해도 80년대 학번 그 전대협의 주축이었다면 이제는 90년대 학번 한총련. 그러니까 이 지금 전대협 출신 80년대 학번 여기가 이제 양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나쁜 상품이 좋은 상품을 오히려 쫓아내버린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최악이 최악을 쫓아냈다. 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양문석입니다. 양문석 지난 아마 여러분 그 선거 과정에서 딸 이름 도용해서 사기 대출 받아갖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죠. 자, 그래서 양문석에 대해서 경찰이 편법 대출 혐의로 일단 소환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고요. 이미 딸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했고 양문석도 조만간 소환을 할 텐데 특히 양문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가 많습니다. 산문서 위조 사기 대출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상 그렇죠. 본인이 불법적으로 받은 게 없다라고 한 그런 허위사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또 우상호를 향해서 맛이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맛이 갔다. 그랬더니 우상호가 아니 자기 옛날에 통영 출마했을 때 나한테 형님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자기한테 저렇게 맛이 갔다라고 욕을 하나? 참 인간 뭐다라는 참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참 이런 겁니다. 바로 뭐 우상호도 뭐 이렇게 잘한 건 없지만 그 우상호를 바로 양문석이 대체한다는 거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네. 참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뭐 이런 자들이 이제 그렇죠. 판칠 22대 국회 정말 우리가 지옥 맛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정말 22대 국회 얼마까지 우리가 국회가 타락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번 국회에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요. 연금 개혁 이걸 갖다 던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25만 원 본인이 전 국민 25만 원 주장을 했었는데 전 국민 안 해도 된다. 차등 지원해야 된다. 또 한 번 이제 이 요구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이어서 이런 정책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판판이 여당은 지금 당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뭐 이번에 당대표 출마한다고 그러죠. 야,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집안에 갇힌 식구가 다른 집에 가서 우리 집 험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 집안 입장에서는. 아니 더군다나 김어준이 방송에 나가서 그냥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그냥 비난하고
맞장구 치고 낄낄거리면서 김어준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가면 그들의 문제점들, 그들의 어떤 지적들을 정말 거기서 하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우리 집안 부모들 저 사람들 진짜 택도 없어요. 이런 욕지거리나 하고 비난을 하고 뒷담화나 까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자 하나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 특검법 포결 결과를 놓고 결국 이재명과 안철수의 패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